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군 관련 법률안 심사와 공청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군인의 헌법 및 법령 준수 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과 예비군 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안규백 장관의 삼감으로 본 KF-21 보람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42개월 동안 1,600여 회 무사고 비행을 기록한 공군 시험평가단 52 시험비행전대 장병들을 소개합니다. 지휘관과의 대화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군의 전용 기차와 드론 관제차 도입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광현석 국군수송사령관과 함께 미군 화차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 군이 독자적인 수송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군인 복지와 예비군 제도 개선 등 군 관련 법안들을 심사 처리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논의한 내용을 국방정책에 심도 있게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국방위원회는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군인복지기본법과 군인연금법, 국군조직법, 예비군법 등 총 35건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초급 간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5년 단위 군인복지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군인의 지휘 및 복무 기본법 개정안은 헌법과 법령 준수 교육을 의무화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상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비군법 개정안에선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상비 예비군으로 변경해 상시 전투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방 정책에 보다 심도 있게 반영을 하고 또 우리 군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한국과 캐나다 간 국방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도 의결했으며 국방 반도체 육성과 지원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도 열어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국방부가 신임 해군 참모총장으로 해군 작전사령관인 김경률 해군 중장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중장은 해군 사관학교 47기로 해군 작전사령관, 해군 사관학교장, 삼함대 사령관, 한미연합군 사령부 인사참모부장 등을 역임한 국방정책 및 작전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방부는 김 중장이 해양 주권을 확고히 할 작전 지휘 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다며 전략적 식견과 훌륭한 인품을 바탕으로 군심을 결집하고 해군을 안정적으로 지휘할 리더십을 겸비한 최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 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결과 10명의 허위 공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가 25일부터 27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의 군수품 상용화 확산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올해는 AI 지능형 불꽃 감지기와 연기 투시 랜턴 등 장병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민간 혁신 제품 15종이 집중적으로 소개됩니다. 26일엔 군수품 상용화 제도 발전 방향 설명회를 열고 민간 우수 기술의 군 도입을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평소 청년들에게 자신감과 생동감 그리고 사명감, 이른바 삼감을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 임관한 신임 장교들에게도 이를 당부했는데요. 우리 공군 전력의 새로운 빛이 될 KF-21 보람에도 연관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KFN 뉴스가 안 장관의 삼감을 통해
KF21의 가치를 짚어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9년 만에 열린 통합 인관식 현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신임 장교가 갖춰야 할 강력한 무기로 3가지 감을 꼽았습니다. 저는 늘 청년들을 만날 때 3감을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는 자신감, 동료와 부대의 활력을 불어넣는 생동감, 그리고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켜내겠다는 사명감. 안 장관이 강조한 이 3가지 감의 철학은 곧바로 장내를 가득 채운 신임 장교의 결연한 눈빛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보려거든 젊은이의 눈빛을 보라. 그 눈빛 속에는 조국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눈빛이 곧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우리 군의 미래인 것입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빛나는 계급장을 가슴에 단 순간 그 위로 또 하나의 빛이 창공을 갈랐습니다. 바로 공군 전력의 새로운 빛이 될 KF-21 보라매. 임관식을 축하하며 하늘을 수놓은 그 비행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신감의 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라매의 자신감은 결코 저절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시제기에 몸을 싣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열어야 했던 우리 공군 시험비행 조종사들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2개월 동안 1,600여회 비행.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이어진 검증의 과정은 KF-21의 자신감이 얼마나 치열하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KF-21에서 미티어를 발사하는 순간은 단순한 시험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전력의 새로운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티어를 발사하는 순간은 굉장히 짧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연구진 그리고 정비 인력,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대표해서 공중에서 결과로 증명했다는 점에 매우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험을 거치며 KF-21은 가능성을 확신으로 바꿔갔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 이어진 공중급유 시험 역시 KF-21의 작전 반경을 넓힌 것을 넘어 또 하나의 자신감이 됐습니다. 저는 공중급유 비행시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주간, 야간 급유시험을 통해 공군에서 운영 중인 급유기와의 호환성과 작전 가능성을 확인하며 검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행시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신감은 조종석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체를 책임지는 정비사의 땀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최종 점검 후 KF-21이 항공, 하늘을 가르는 순간들을 보며 앞으로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해 나갈 일원이 된 것에 자부심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비사들과 함께 열심히 정비하고 관리하며 21세기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비행 조종사와 정비사가 만들어낸 이 자신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낼 힘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공군의 대표 항공 우주과학 행사인 스페이스 챌린지가 다음 달 25일 시작합니다. 행사는 오는 4월 25일 8전투 비행단을 시작으로 5월 3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의 비행단에서 개최됩니다. 스페이스 챌린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하늘에 대한 꿈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는 행사로 전투기 VR 체험과 에어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독자적인 수송 능력 확보를 위해 군전용 기차를 도입합니다. 수송은 모든 군 작전의 기본인 만큼 지휘관과의 대화 첫 번째 순서로 국군 수송사령관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안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동맹의 수송까지 책임지는 국군 수송사령관. 독자적인 수송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군 전용 기관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기관차는 여전히 우리 코레일한테 좀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실무계 통해서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국가철도공단에서 갖고 있는 그 디젤 기관차를 저희 군이 갖게 될 것입니다.
과거 철도과장 재직 당시 미군 화차 의존도가 90%에 달했던 국군. 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은 그때부터 사령관이 된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군 하체에 대한 의존도가 90%가 넘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국회에 가서 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을 그때 처음 반영했죠, 사실은. 그 당시 반영한 장비들이 아마 내년 정도에 되면 거의 다 이제 저희가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군에서 유일한 전문가인 철도 기관사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군의 독자적인 철도 운용 능력을 갖춰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도 기관사도 양성해야 되고요. 수송원도 양성해야 되고, 이것은 철도 인재 개발원하고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드론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군용 드론 관제차 도입도 앞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드론 관제 차량을 저희가 좀 연구하고 있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드론을 이동시키고 드론을 날리면서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기업에서 지금 계속 그것을 연구하고 있고, 아마 올해 6월 정도면 저희가 원하는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저도 되게 기대가 큽니다. 우리 수송사의 지원이 필수인 주한미군 역시 부대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측이 우리한테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없으면 그 임무가 안 됩니다. 그 탄약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항만을 저희 수송사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아에서 유일합니다. 그만큼 미군은 우리에 대한 보는 시선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휴가 이동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I를 접목한 DTIS를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즉, 가칭 AI DTIS입니다. 내가 어디에 내일 휴가를 가서 해운대를 가고 싶은데 최적의 어떤 수송 프로세스, 그렇죠? 좀 한번 만들어 줄래? 사용자는 챗GPT처럼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면 그가 원하는 수송전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조만간 내년이나 후년 정도가 되면 AI DTS가 아마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사령부의 주요 고객인 장병과 정부 그리고 동맹군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저희가 항상 고객 감동을 위한 노력을 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국의 철도 요구를 가면 우리 수송사 요원들이 여러분한테 계속 뭔가를 제공하죠. 또 저희 고객은 때로는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연대 파업이 되면 저희가 정부 위탁 차량을 투입하거든요. 전시가 되면 독자적인 철도 운용 능력도 갖고 있고 연합 항만 작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동맹에 대한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평시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국군을 움직인다는 모토를 가진 국군수송사령부.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의 기초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휘관과의 대화, KFN 뉴스, 안지연입니다. 1961년 첫 방송을 한 위문열차는 국내 최장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서 국군 장병들에게 즐거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문열차에 KTNG가 25년 동안 협찬을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위문열차 제작에 큰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1961년 10월 27일 첫 방송을 한 위문열차. 국내 최장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입니다. 교고지와 최전방 등 전국 각지의 부대를 찾아 국군 장병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문열차가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일 수 있는 배경엔 기업의 지원이 있습니다. KTNG는 2001년부터 위문열차 공연에 협찬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25년 동안 15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40회 공연에서 가수들의 출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KTNG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건강과 무운을 위해 열심히 기원하겠습니다. 국방홍보원은 KTNG의 지원을 통해 국군 장병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공연을 제공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홍보원의 여러 팀이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정말 유일해요. 위문열차의 그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우리 원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방홍보원과 KTNG는 긴밀한 교류를 바탕으로 우리 군을 위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해군 함정의 전투력을 한층 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추진기의 역할인 프로펠러입니다. 추진기의 성능이 곧 함정의 전투 능력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추진기 연구에 매진 중인데요. 이번 방산톡톡 시간에는 울산급 배치3 호위함의 추진기 개발 연구원에게 추진기 속 숨은 기능을 직접 들어봅니다. 추진기가 이게 양쪽 있잖아요. 상선은 안쪽으로 돕니다, 이게. 근데 함정은 밖으로 돌거든요. 추진기는 그 선박의 엔진에서 나오는 그 동력을 샤프트에 전달해서 샤프트가 추진기를 돌려서 함정이 원하는 손속이 나오게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함정이 갖추는 그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평시에는 그냥 순항 속도로 다니지만 전시에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운항해서 적의 목표물을 도달하고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그 장치입니다. 설계 기법은 비슷하고요. 큰 차이점은 이제 함정 같은 경우에는 손속이 너무 빠르다 보니 캐비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면 음파 소음이 그대로 다 노출되거든요. 그 최소화해야만이 그 함정의 신용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캐비테이션을 가능한 한 줄이고 함내의 소음을 줄이는 목적으로 좀 가는 게 그 성능의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방어적인 성능 목표로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가 이게 양쪽 있잖아요. 인사이드로 돌 수 있고 아웃사이드로 돌 수 있거든요. 속도를 줄이는 목적이냐 아니면 방향성을 좋게 하는 목적이냐. 보통 상선은 안쪽으로 돕니다, 이게 쌍타가. 근데 함정은 밖으로 돌거든요. 운항 성능보다는 소음을 줄이는 목적으로 작정성 때문에 밖으로 돌고, 상선은 좀 연료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연료 소비를 좀 줄여야 되니까 안쪽으로 돌아가지고 그 성능을 좀, 그 운영상에 하나가 폐일되면 어떤 리던더시 개념으로 작전은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스펙 개념으로 지금 이따 보시면 됩니다. 예, 캐비테이션은 유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떤 물체를 통과할 때 일대의 압력이 낮아지고 그 압력이 대략보다 낮아지면 순간 기포가 발생해서 그 기포 때문에 버블이 터지면서 그게 소음을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일컫습니다. 프로펠러 끝에서 버블이 생겨서 터지거든요. 터지면 그 터진 순간에 굉장히 어떤 폭발음이나 그로 인해서 프로펠러 끝단이 이제 깎여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나중에는 프로펠러 전체에 이제 다 리플레이스 해야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굉장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추진기 관점에서 보자면 줄이기 위해서는 블레이드 날개 있지 않습니까? 캐비테이션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뭐 유격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유격으로 가버리면 토도 성능은 굉장히 떨어지는 그 부작용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함정 같은 경우에는 프레일 홀 시스템을 해가지고 그 프로펠러 그 끝단에 그 조그만 홀이 있습니다. 홀을 통해서 버블을 쏘므로 해서 버블이 캐비테이션을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얻어서 좀 줄이는 그런 기술을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기가 타입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한 개는 이제 FPP라고 고정형 피치가 있고 CPP라고 가변형 피치가 있는데 일반 상탄 같은 경우는 보통 FPP를 다 채용하고 있고 함정은 그 해경도 마찬가지고 다 CPP를 적용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프로펠러 그 중심에 보시면 허브가 있거든요. 그 허브에 지금 블레이드가 얹혀져 있는 건데 이 피치를 기계적으로 이 방향을 약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후진할 때는 반대로 돌리고요. 전진할 때는 피치를 다시 정면각으로 돌려가지고 각 스피드별로 최적의 피치를 찾아서 지금 운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항구에 입항할 때 바로 접안할 수도 있고 장점이 많은 추진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재 소재는 특수 합금 강으로 뭐 니켈하고 강한 소재로 해가지고 좀 제작은 하고 있고 주로 메인 니켈 합금강인데 그 특수 벤트로 발라가지고 따개비라든가 좀 그런 침식물을 좀 덜 하게끔 기술도 나와 있습니다. 추진기의 뭡니까 지오메트리 형상은 뭐 개수라든가 이런 큰 차이가 없는데 추진기가 강하면서 가볍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재를 저희 니켈 합금강에서 특수 합금강으로 이용해서 지금 그런 걸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실전에 적용할 것 같고요. 지금 재료의 지금 최신을 통해서 좀 그런 기술적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후속함 울산급 세척을 건조를 하고 있고, 첫 번째 경북함이 송곡리 해당 주인전을 통해서 성능을 다 검증을 받았고 방위사업청의 기품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속 업체지만 선도 업체인 현대 하나에 못지않는 기술로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는 역량을 충분히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자부심이 직원들로부터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번개여단은 24일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일대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사랑 국토대청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부대 인근 도로와 하천, 마을 주변을 정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병대 연평부대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연평면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사진과 장수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서지역 특성상 사진 촬영 여건이 제한된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군사관학교가 해군사관 후보생 140기 입교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6일 입영한 140기 해군사관 후보생 226명이 일주일간의 가입교 기간을 거쳐 정식 입교했습니다. 사관 후보생들은 앞으로 10주 동안 해군사관학교에서 강도 높은 교육 훈련을 통해 정예 해군장교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점점 봄 기운이 짙어지며 맑은 날씨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에는 남부 지방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청주는 1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광주는 20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목요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서해상으로는 짙은 바다에 안개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